343조 1주택의 특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살펴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일 중요한 게 일시적 2주택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주택이라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343조 맨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몇 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2주택이 되었다. 자, 뭐 이렇게 끊어버려야죠, 이제 여기서. 자, 그렇다더라도 자, 밑줄.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면 여러분이 다 설명해야 할 내용이야, 고객한테. 자,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 이게 첫 번째 밑줄이죠, 여러분?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1주택은 몇 년 이상 지나야 된다? 1년 이상은 최소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그겠죠. 그다음에 다시 밑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제일 중요한 거, 몇 년, 여러분? 3년. 이게 제일 중요해.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년입니다. 3년 이내. 여기까지 밑줄. 자, 세 번째 밑줄 갑시다. 마지막.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돼, 여러분? 종전주택이죠. 나중에 취득한 걸 먼저 양도하면 안 돼. 먼저 취득한 것부터 먼저 팔아라, 그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주를 할 때,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때, 종전주택을 처분 못하고 그냥 뭐는 했어요, 여러분? 입주는 먼저 한 거죠. 그럼 몇 주택 된 거예요, 여러분? 2주택.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어 못 팔았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몇 년 시간 주겠다. 3년 줄게, 3년. 근데 그 3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랬죠? 3년의 예외 규정이 바로 맨 밑에 박스 바로 밑에 맨 밑에 어디에?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얼루감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되었다 여러분? 2주택. 이거 뭐 생각하래서 여러분? 세종자치시 생각하라고 그랬죠? 강화문에 있던 또는 과천에 있던 종합청사가 어디로 갔어? 세종자치시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세종자치시에서 특별 분양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과천에 있는 주택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왜? 나만 내놔서 다 내놨어. 다 내놨죠.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증가되니까 갑자기 가격이 따로 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희망 가격이 나와 안 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특별 분양을 받았으니까 입주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입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주택 됐다? 2주택. 자, 요 때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여러분? 5년. 꼭 기억해 두셔야죠, 5년. 여기서 제일 중요한 2주택 해소 기간의 제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걸 제 생각할 때는 가로 열고로 묶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 숫자로 옳은 거 찾아보셔. 저는 이렇게 냅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345쪽 맨 위에 판례가 있네, 여러분. 매수자의 등기 지연이 나와 있죠. 자,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는데 동주택을 뭐한 자가, 매수한 자가 뭘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부득이, 자, 밑줄, 공부상으로 몇 주택이 되는 얘기야? 2주택. 사실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등기부상에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서 전 매도자 명으로 계속 2주택 잡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에 의해서 여러분? 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게 팔렸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1세대 1주택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뭐. 자, 양가로 2번 갈게요. 노부모 동거범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여러분? 자,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사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 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해서 1주택을 가진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몇 주택 됐다, 여러분? 2주택.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자식도 1주택, 부모님도 1주택. 몇 주택이 됐다? 2주택이 되었다. 자,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자, 이때는 세대를 합침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자, 몇 년 이내죠? 여기는 10년. 동그라미 10벌게 쳐야 돼. 예, 작년까지 몇 년 했다가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풀어졌죠. 10년. 자, 다만 여기는 특징이 뭐다? 여러분,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부모님 건지 자식 건지 그건 니네가 판단하라. 어쨌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 몇 주 들어봐 주겠다, 여러분? 1주택으로 봐줄게.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하냐? 부모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모셔라 그 얘기야. 10년 시간 줄게 인간아 그러면서. 10년이나 못 팔겠냐 그 얘기야. 못 팔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몇 년 준다 이러면 10년. 그래서 부모님 모셔라 못 모셔라? 모셔라. 근데 내가 안 모시냐고. 내 배우자가 안 모시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안 모시나? 여러분의 아들이 안 모시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의 아들의 배우자가 안 모시는 거지. 제 말이 맞아서 틀려서. 뭘 틀려?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을 동고봉영할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더 안 모시죠. 더 안 모시죠. 왜? 세대가 바뀌니까. 지금도 부모님 모신 세대가 약한데 여러분의 자녀가 컸을 땐 더욱 안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아들, 그 아들이 안 모신다고. 아들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뺏기네, 며느리한테 뺏겼네 해서 꼬장이나 쪽쪽 틀고 있고. 그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아니겠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딸을 낳아야 돼, 딸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모계 중심사이기 때문에 예, 여성이 모십니다, 여성이. 그래서 선진국 시로 모계 중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아들만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재생산 들어가야 됩니다. 힘 달 때 예, 열심히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부모님 모셔라, 모시지 마라. 모셔라. 그러다가 보니까 2주택에서 비과세 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고 모셔라. 몇 년이나 주겠다고? 10년. 네, 양가로 3번 갑시다. 뭐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혼인이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하다 보니까 몇 주택 됐다 그러면 2주택. 그럼 이거 투기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있는 자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럼 몇 년 시간 주면 여러분 여기는 5년이죠. 똑같이 어떤 주택이죠? 남자 거 여자 거 먼저 양도한 주택. 저는 양가로 4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가로 2번은 개정돼서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출제 입장에서는 맞이라고 주지 않는 이상은 노부모 동고봉에 10년 갖고 답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이라고 주는 문제가 아닌 이상. 그럼 맞추지 못하게 하려면 양가로 4번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양가로 4번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첫째 여기는 사유가 법정 사유가 몇 가지냐면 3가지입니다. 어디 봐야 돼? 345쪽 맨 밑에. 첫째 뭐죠? 취약. 둘째 뭐죠? 근무상. 셋째 뭐죠? 질병의 요양. 이 3가지의 사유로 자 어디에 있는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했답니다. 밑줄 어디? 수도권 밖. 여기를 어디다 했죠? 여러분 제가 지방.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약, 근무상, 질병의 목적 하나 샀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말고도 일반 주택 몇 개 갖고 있다고? 하나. 그래서 몇 주택 됐다는 얘기야? 2주택. 자, 여기도 역시 2주택 해소 기간에 제한을 받죠? 자, 여기는 몇 년이죠? 동그라미? 3년이죠. 3년. 3년 동그라미 시뻘겋게. 3년이야. 위에 3년이야. 자, 다만 이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자, 어떤 특정 주택가, 특정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 몇 개를 가지고 있다? 2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요때 요 특정 주택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온 게 바로 지방에 소지하는 주택이 나온 거죠. 왜 샀대?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이죠. 그럼 자,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떤 걸 먼저 양도라고요,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양도라고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됩니다. 얘를 반드시 먼저 양도를 해야만 몇 주택으로 봐주는가? 1주택으로 봐준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특정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얘를 먼저 양도하면 이때는 몇 주택이다 여러분? 2주택이다. 제발 좀 체킹해 주시 바랍니다. 어떤 걸 처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자, 양가로 5번 갑시다. 자, 양가로 5번은 뭘 받다 보니까 상속을 받다 보니까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2주택이 됐다는 얘기죠. 즉 자식이 이미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주식 1주택을 가진 자식한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해서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2주택이 되었다 그게야.
그럼 이때 이 상속이라는 이 주택은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인정해주마. 그 대신 어떤 주택을 먼저 한다면 상속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뭐 여러분 일반 주택을 양다면 상속받은 주택은 있는 걸로 보마 없는 걸로 보마 없는 걸로 보마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죠. 1주택.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주택 일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에는 뭐로 포함한다 그랬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 그랬죠? 예, 여기까지 보세요. 즉 내가 상속을 받을 때 부모님한테 주택으로 상속받은 게 아니라 뭐로 받았다고? 입주권으로 상속을 받은 다음에 상속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축됐다 그거죠. 상속 후 신축이 되었다. 그럼 이것도 예외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왜? 우리 입주권은 뭐로 본다 그랬어?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또 이럴 수도 있죠. 상속인이 원래 상속을 받았을 때 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입주권. 그래서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인이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상속 후에 얘가 뭐가 됐어요, 여러분? 신축.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조합 입주권도 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거기 상속받은 주택 밑줄. 옆에 더 가로를 닫고 돼 있죠. 뭐로 받았다고요? 입주권을 상속을 받아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신축한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또 그 밑에 셋째 줄에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은 물론이지만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두 인정해 주겠다. 입주권, 조합은 입주권이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근데 올해 여기 개정됐다고 그랬죠? 여기 개정됐다고 해서 개정대표 나가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건 언제 고칠지 몰라. 안 고쳐놔. 자,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과 무슨 주택? 일반 주택. 근데 이 일반 주택이 상속으로 또 소급해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증여받아서 증여받은 주택일 때는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여기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상속 개시되기 전 몇 년 전에 2년 이내에 상속 개시되기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자 무슨 소리냐 이거죠. 자 부모님이 1주택을 증여했어요. 뭐 했다고요? 증여. 누가?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래서 자식이 증여를 받아서 이때 뭘 냈어? 이미 취득세를 냈어. 근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뭘 받았다고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부모님이 주택을 두 개 갖고 있다가 하나를 증여하고 하나를 또 뭘 받은가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입니다. 그러면 결론. 부모님한테 뭘 받으면 증여받으면 부모님 최소 몇 년을 버텨줘야 돼? 2년을 버텨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가시더라도 몇 년 채우고 가라? 2년을 채우고 가시라. 이걸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도 되냐? 아, 거참 2년 채우고 가시라니까 그러네. 가도 되냐? 이제 다 왔다. 1개만 더 버텨봐. 그래갖고, 씨. 훌륭한 집안이죠? 그래서 상속 개시 전 소급에서 몇 년? 2년 전에 뭘 받은 거? 증여받은 상속인의 일반 주택은 예외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아니면 너무 복잡해져. 2번 3번 들어가지 마 여러분. 예, 나중에 실무 나가서 들어가. 자, 그 다음에 6번 7번 갑시다. 자 6번 무슨 주택 갖고 있다고 이번에는 이제 문화재 주택.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등록 문화재나 지정 문화재인 주택, 문화재인 주택 하나. 그리고 일반 주택 하나 몇 개씩 갖고 있는가? 하나씩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2주택이다 이거죠. 2주택. 그러면 이 문화재 주택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증축 개축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주택 하나 더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2주택이 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너 이거 계속 갖고 있어. 그 대신 네가 무슨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주택 양도하면 몇 주택으로 봐줄게? 1주택으로 봐줄게.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매님 이해되시는 거예요? 응? 이거 봐. 왜 집중해? 형제님 네, 집중하시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2주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처분하라? 일반 주택을 처분해야 돼. 이런 걸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면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갑시다. 요거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이제 농어촌 주택. 과거에 한번 개별 문제 나오고 그 이후로 출제되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문제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농어촌 주택 하나, 일반 주택 하나다. 근데 농어촌에는 주택은 다시 무슨 주택과? 귀농주택과 무슨 주택? 이농주택. 그 다음에 뭐? 상속받은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귀농이 뭐야, 여러분? 응?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가는 게 귀농. 이농은 농어촌에서 도시로 오는 거죠. 또는 상속받은 주택은 이거 부모님이 고향이 시골에서 주택 갖고 있다 돌아가셔서 그 상속을 받은 주택이 농어촌에 있는 거다 그 얘기야. 어쨌거나 무슨 주택가?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 여러분? 2주택. 자, 반드시 어떤 걸 처분하라고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네가 어디에 농어촌에 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그 얘기죠. 주지 않겠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귀농주택 하나 좀 체킹합시다. 요 귀농주택은요. 여러분. 귀농주택은 모두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 거기 우리 책에 보면, 거기 써져 있네. 하나, 귀농주택 양가로 7번에 5째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5째 줄. 아, 4째 줄 우측. 자, 뭐, 얘는 귀농 후, 밑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귀농을 한 다음에 최초로 양도하는 한 개의 일반 주택. 즉, 얘는 몇 번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한 번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주택입니다. 밑줄 쳐야 돼. 귀농 후 최초로 양도는 한 개의 일반 주택에 한해서만 취득일부터 몇 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 그 대신 5년 이내에 얘는 그래서 얘는 양도 시기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귀농 후 5년 이내에 귀농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는 일반 주택당 몇 번만 한 번만 요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농주택은 뭐냐? 자, 제가 여러분 농어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 그래서 농어촌에서 원래 내가 뭐를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택을 갖고 있는데 나 이제 농사 힘들어서 못 짓겠대.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는 태생에 게을러 갖고 농사를 지을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나 이제 못 살겠다. 이제 힘들고 이제 나 혼자 이 나이에 이거 뭐 농사 더 이상 못 짓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 어디로 오겠다? 도시로 오겠다. 그럼 도시에서 거주 목적 주택을 하나 더 산 거죠. 그래서 농어촌을 떠나는데 농어촌을 뭐 하는데? 떠나는데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올지 모르니까 고향에 있는 주택을 그대로 뭐 하고 있는 거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에서 거주 목적을 하나 더 샀다는 얘기야. 이때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뭐라고 표현한 거고 여러분? 이농주택. 그리고 도시에 거주 목적 등을 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일반 주택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농어촌에 이농주택 하나와 도시에 이농주택 하나 몇 개 갖고 있어요 여러분? 2개. 요 상태에서 이걸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럼 양도 당시 몇 개야?
두 개지만 몇 개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하나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농어촌에 있는 농어촌 쪽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어서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농어촌 주택 계속 갖고 있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농어촌에 흉가 폐가 등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돼. 왜? 자꾸 고향을 떠나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다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떠나는 거니까. 그 떠나다 보니까 고향에 농어촌 지역에 흉가 폐가가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좀 갖고 있으면서 어떡하라? 관리하라. 그 대신 네가 이것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요? 안 주겠다고요? 안 줄 테니까 갖고 있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거 도시에는 일반 주택을 팔았어. 그 몇 주택을 봐준다고? 1주택을 봐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몇 년 보유해야 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뭘 받을 수 있다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자, 그리고 도시에서 다른 주택을 또 취득했어. 거주지를 이사한가? 거주지 이전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주택을 또 샀어. 그래서 요거 하나, 몇 주택? 2주택. 그러다가 또 얘를 또 양도했어. 뭐 했다고? 또 양도했대. 그럼 또 몇 주택 봐주겠다고? 1주택으로 또 봐주겠다고. 그래서 몇 년 보였으면 2년 이상 보시면 또 뭘 받는다고? 비과세. 그래서 딴 데 가서 또 샀어. 또 다른 주택. 또 주택 합시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 그럼 또 다시 몇 주택? 2주택. 그래서 얘를 또 거주지 내에서 또 양도했어. 또 뭐 해준다고? 또 비과세 해준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농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은 계속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네가 이걸 갖고 있으면서 이 주택으로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 안 봐줄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 그 얘기 한마디로. 무슨 주택? 농어촌 주택. 근데 귀농주택은 딱 몇 번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한 번만. 자, 이거죠. 도시에서 내가 주택을 갖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한가, 은퇴. 은퇴를 하니까 내 옛날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짓겠다 해갖고 내려가는 거죠.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가는 게 뭐야, 이제? 이게 뭐야? 귀농. 그래서 이제 처자식 집합시켰겠죠. 처자식 집합! 안방 집합 시켜놓고, 이제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은퇴 후에 내가 농사를 좀 짓고 싶다. 그래서 우리 고향 뭐 농어촌 내려가자. 그랬더니 처자식이 뭐라 그래? 들고 일하는 거죠. 너만 가! 유고! 그러는 거죠. 뭐라고 그런다고? 유고! 너만 가래. 나는 도시에서 못 떠나겠대.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나 강의 끝나고 은퇴하고 나서 농사를 지러 내려갈까?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왜냐면 우리 집사람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어요. 넌 농사 질 줄 아냐 나보고? 나도 못 줘. 그래서 저희 집사람 행여나 그런 소리 하지 말랍니다. 네, 저도 사실 내려갈 마음도 없고요. 뭐 농사를 짓지 모르는데 이제 와서 이날 무슨 농사 짓겠다고. 농사라고 내가 군대 가서 모내기 지원 나가고 한 번 심다가 그것도 두들겨 맞은 적밖에 없어. 아니 대민지원 나고 뭐를 심으라는데 심을 줄 알아야지. 그 못 심고 뭐 주저주니까 너 나와봐 하려고 그러더라고. 너 어디 병력에서? 있어 서울 병력입니다. 서울 뺀질이 새끼야. 그래고 그냥 나오래. 그래서 농사 못 졌어요. 한 번도. 줄 잡으라고. 줄 잡는데 그 줄 잡는 것도 간격이 있더구만. 그걸 또 못 잡고 또 나와. 그래고 또 두드맞고 씨. 하여튼 서울 뺀질이라고 더럽게 맞았어요. 농사 못 진다고. 자, 그랬을 때 나는 농사 짓겠대. 내려간대. 그냥 누구만 내려가래? 아빠만 아니야. 유고만이야. 그래서 농어촌에서 주택 하나 더 샀어. 왜? 여기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때 요때 도시에 있는 주택은 무슨 주택 여러분?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농주택. 그래서 몇 개씩 갖고 있다고요? 하나씩 갖고 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너무 좋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처자식한테 다시 문자 보냈죠. 카톡으로. 카톡하시오. 내려와.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알았슈 하고 내려가요. 카숑 하고서 내려갔어. 이걸 처분하는 거죠. 자, 이때 예전에는 여러분 언제든지 처분해 좋은데 지금은 무제한으로 안 주겠다는 얘기야. 몇 년? 5년 이내.
귀농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딱 몇 번만? 한 번만. 이게 이농주택과 상속받은 주택과의 차이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귀농주택은 귀농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는 뭐 최초로 5년 이내 최초로 양도는 딱 몇 번만? 한 번만. 그거만 돼요. 오케이? 예, 갑시다. 됐고 이제 설명됐고.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양가로 8번과 양가로 9번. 자, 무슨 주택가 여러분?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 주택과 일반 거주했던 주택 하나. 몇 주택? 2주택 이상이다. 그러더라도 어떤 걸 먼저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 자, 요거 얘를 문화재 주택, 죄송합니다. 임대주택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갑씨가 임대주택 몇 채를 갖고 있어? 5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 몇 채 갖고 있어? 1채. 그래서 갑은 몇 채 갖고 있다고? 6채 갖고 있다고, 6채. 불어 안 불어? 자, 4월 말일자로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면서 가장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 주택수 보니까 200채가 넘더라고요. 200채를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왔대요. 예전에 20몇 채 갖고 있던 선생님이 20몇 채 갖고 있어갖고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 아니 무슨 선생님 돈이 많아서 이렇게 20개나 넘는 주택 갖고 있냐 그랬더니 투기 목적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수집하는 게 취미있대. 나도 그런 수집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쁜 주택만 보면 사고 싶어갖고 산 거대. 그래서 주택을 취득하는 게 수집이란데 어쩔 거야, 씨. 자, 그래서 나 몇 채 갖고 있어요, 지금? 6채. 그래서 5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임대 목적 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자. 임대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 살고 있는 한 채. 지금 요거를 거주지 이전으로 뭐 한 거야, 여러분?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야. 여기 경기도 하남시에 있다가 어디로 오는가? 강동구로 오는 거죠. 송파군과 둔촌동은? 예, 송파. 나도 송파구 구미 대보겠다 하고 둔촌동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이걸 팔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요때 요 주택 몇 채지만 6채지만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집에서 놀고 있는 철을 보기가 싫어갖고 돌려버리는 거죠. 아니 집에서 놀고 있는 철을 그냥 뺑뺑이 돌려야지. 놀려서 뭐해? 이상하네. 자,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랬더니 해 안 해? 안 해. 지가 갈 길이 아니대. 자, 그래서 당신이 갈 길은 이거다 해가지고 뭐 한 거야, 여러분? 어린이집이라도 하라고 그런 거죠. 뭐 하라고? 어린이집. 그 남의 집 애 봐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몇 채 갖고 있고 하나 갖고 있고 본인 뭐 하고 있는 거? 거주하고 있는 거 하나 있다. 그 얘기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 등 목적으로 뭘 양도했다?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거주주택. 그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때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거주했던 주택 요 놈은 한 채로 봐주는데 단 조건이 있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 뭐 했어야 된다 여러분? 거주했어야 된다는 추가 조건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 목적이고 요거는 가정 어린 주택 목적이니까 네가 거주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있었어야 된다고?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여러분? 2년 이상. 오케이? 잡으셨죠? 예.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349쪽에는 박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론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키워드를 다 잡아놔드렸죠. 거기서. 절대 그 박스를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됐어요? 예, 넘어갑시다. 자, 어디 가느냐? 353조. 이제 2년 이상 보유 조건 갑시다. 2년 이상 보유. 자, 주택을 취득해서 최소 몇 년을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2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이때 2년 이상 보일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입니다. 밑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밑줄. 그리고 적으세요. 이게 원칙이죠.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다? 양도일까지다.
자, 2년 이상 거주된다 라고 할 때 이 거주는 어떻게 따지냐? 밑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을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전입은 했는데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죠. 많어. 그럼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거주기간이 그만큼 짧아지죠. 이해하시나요? 내가 거주는 실제 2년 했는데 전입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1년 8개월, 1년 9개월밖에 안 되는 거야. 아직 몇 년을 못 채웠다고 2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실제 입주한 걸 입주하면 입증하면 인정받습니다. 뭐 한 거를? 입주한 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에 입주 날짜 같은 거, 입주 소장 그런 거라든지 기타 증빙 자료 갖춰서 실제 전입일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1, 2, 3 묶으시고 예외 적으세요. 예외. 지금 아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뭐고요? 원칙이고요. 동그라미 1, 2, 3은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적어서 예외해놓고 통산 규정이죠. 통산. 통산한다가 뭐예요, 여러분? 더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야. 통산한다, 뭐 하라고? 더하라. 그럼 1번 보죠.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일 때는, 자, 여기서 재건축 밑줄. 이거는 정비법상 재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지은 거다, 그 얘기야.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법에서 말한 천재지변에서 소실, 도계에 멸실된 주택을 다시 건축했는데 종전건축물 면적을 초과하면 뭐가 되고? 신축. 종전건축물 면적을 이해내면 뭐가 되고? 증축. 재축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거 다 배우셨죠? 어쨌거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일 때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겁니다. 밑줄. 어떻게 하라고요? 멸실된 주택 밑줄 하나. 재건축한 주택 하나. 요 두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통산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잘 봐야 돼.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세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드디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야, 드디어 계약 매매 계약서 쓰고 오늘 잔금 치르고 드디어 한 건 했구나. 작년 합격생이 한 분이 첫 번째 매매 계약서 썼어요. 교수님 하고 뭐 문자 오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길래 요즘 잘 되고 있냐 그랬더니 다른 가고 있대. 뭐 하냐 그랬더니 쭈꾸미 하고 있대. 그래서 문자로 왔더라. 카톡인가 뭔가 왔더라고요. 쭈꾸미 이제 개업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막 그게 마지막이냐 했더니 예. 어디서 했냐 했더니 쌍문도 무슨 아파트 단지 앞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 말아먹지. 자, 죄송합니다. 희망 섞이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을 취득했다가 르르르르 하고 온 가족이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보유기간 1년 만에 얘가 천재지변 화재 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멸실됐어요. 멸실. 주택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재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택을 져갖고 여기서 6개월을 보유하다가 얘를 양도하였어요. 뭘 양도했어요? 뭘 양도해서 재건축한 주택이야. 멸실된 주택이 아니라 모한 주택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했다고. 근데 양도 당시 이걸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서 중개를 했어. 근데 이 양도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네. 공인중개사님, 제가 이거 화재로 인해서 멸실된 주택을 6개월 만에 재건축해서 지금 6개월 보여야 돼 양도하는데 지금 제가 1세대 1주택입니다. 뭐 물어보는 거야, 이자가?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물어보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님 저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이자는 양도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얼마만큼 전문적 지식을 공부를 하고 갖춰놔야 되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공인회계사가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추신 분은 그 고객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선무당이면 이제 죽는 거죠 뭐. 증은 있으나. 자 거기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거기 어떻게 따지랬어? 자 그럼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에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에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림을 봐. 여기서 멸실된 주택은 어떤 거예요? 이거죠? 몇 년이라고? 자, 그래서 다시 졌다고. 다시 져서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한 주택은 몇 개월이야 보유기간이? 몇 년이야? 6개월이야? 1년이야? 재건축을 해갖고 양도할 때 기간이 몇 년이야?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이 주택의 보유는 몇 년이에요? 1년 6월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못 받습니다. 아니 거기 은맥을 봐. 무슨 주택의 보유기간가? 그래서 이제 주택이 있어졌어 없어졌어? 이거 뭐야? 나대지죠 나대지. 주택이 없다니까. 아니 요때 다시 졌잖아. 요때 재건축을. 오케이? 요때 다시 졌다니까. 그래서 요걸 보유하다 뭐 했다고 여러분? 양도. 요게 바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입니다. 결론.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멸실된 주택 보유기간 몇 년 여러분? 1년. 재건축한 주택 보유기간은 몇 개월? 6개월. 따라서 이 보유기간은 1년 6월. 따라서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요때는 여러분이 몇 개월 더 보유하고 양도해야 된다고? 6개월을 더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고 지금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이 고객은 여러분한테 감동을 받아서 두 눈에 뜨거운 눈물 흘리겠죠. 이자가 진정한 공인중개사구나. 나를 위해서 6개월씩이나 보류해 줄 수 있는 컨설팅 해주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요거는 나대지입니다. 주택에서 좀 멸실된 기간이야. 요거는 6개월은. 재건축은 요때 해갖고 요때까지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예, 됐어요. 그림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2번은 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3번 보죠.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무슨 주택이죠? 상속받은 주택이랍니다. 근데 이때 밑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뭐래요, 여러분? 동일 세대. 왜 저렇게 흘리고 그러냐? 손이 떨려? 에? 나는 안 줬다 또 흔들 떨어뜨려. 자, 상속받은 주택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인 경우 1교시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그냥 흔들리고 있고. 자, 그러면 밑줄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 자, 여기 중요하네요. 밑줄 여러분.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어떻게 하라고? 더하세요. 그 얘기야.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림 그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여러분 1년 6월 만에 사망했네요. 그래서 뭐가 개시가 됐어요, 여러분?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받았냐 했더니 갑이 돌아가셔서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갑을 뭐라는 거고? 갑을 뭐라고 그러고? 피상속인. 을이 상속인. 자, 이제 누구면 넘어왔던 얘기 여러분? 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을이 받았구나, 이제. 그래서 을이 보유하다가 병한테 이제 뭐 했던 얘기 여러분? 팔았다 그 얘기야. 양도하였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을이 몇 개를 보였느냐? 6개월 만에 보유했던 얘기야. 자,
그래서 이때 의뢰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양도자 의뢰 뭐라냐면 공인중개사님죠. 요거 1세대 1주택입니다. 이제 여러분 서서히 노이로제에 걸리죠. 그만해라, 씨. 어쩌라고? 어쩌라고? 저 1세대 1주택 뭘 물어봐, 여러분한테? 예, 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님 물어봤겠죠. 그러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 버렸죠,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 취득은 언제라서 상속개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 그럼 그 말은 뭐로 말하냐? 상속개실에 뭐 한 걸로 보라고요?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그러면 이때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얼마야?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야. 이 갑과 을이라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당초부터 무슨 세대였다면 상속 개시 당시 무슨 세대였다면 동일 세대였대. 동일 세대.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일 세대에서 갑은 물론이고 누구도 을도 살고 있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이 보유기간도 더해줘라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동일 세대원의 대표가 누구랬죠? 제가 아까? 자, 우리 세대 개념 따져. 배우자, 가족. 근데 제가 그랬죠. 배우자는 뭐랬어? 무조건 동일 세대랬죠. 동거, 별거,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 나간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받았으면 이 갑과 을이 누구라면 부부면 무조건 동일 세대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요것도 어떡하라? 더하세요. 그 얘기야. 왜? 을도 살았으니까 여기서. 이해하셨죠? 그럼 보유가 몇 년이야? 2년 되죠. 그럼 다시 뭐로 바뀌어? 비과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은 가능하면 누가 받는 게 제일 좋은가 여러분? 부부가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속은 가능하면 누가 받으라? 부부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평적 상속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다 뭐야? 수직적 상속이죠. 자식이 받죠. 자, 그럼 누가 받았다면? 자식이 받았다. 그럼 자식은 동일 세대야? 아니야? 이건 입증해야죠.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입증하면 뭐가 되는 거고? 동일 세대. 별도 세대였으면 이때는 보유하는 6개월. 동일 세대였으면 보유가 2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상속을 받을 때 누구 명의로 하느냐가 중요한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컨설팅 해줘야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부가 받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고 동일 세대야. 그러나 누가 받으면 자식이 받으면 이때는 동일 세대라는 걸 뭐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입증 책임 부담이 커지는 거야. 그럼 최소한 이 자식이 여기 주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있으면 일단 주민등록상 전입이 나오니까 동일 세대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입신고를 안 했다. 그냥 몸만 와서 살 수도 있잖아. 부모님이 연로하셔갖고 그냥 와서 봉양하는 경우도 있어. 만원 실무 나가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로 살고 있는데 잠시 와갖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 그 얘기를 해야겠다. 오케이? 예. 저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상속은 누가 받으라? 부부가 받으라. 그럼 부부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얼마까지 과세한다 그랬죠, 제가? 30억. 그러니까 부부가 상속을 받으면 30억까지 과세 안 해. 예. 증여를 받으면 6억.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는 게 좋다. 이걸 집에 와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예. 그래서 최소 얼마나 확보해 주라? 최소 6억. 최대 얼마? 30억까지는 상속세 걱정하지 마라 인거나. 자, 그 다음에 354조 7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예외 별표 3개짜리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이거는 뭐 초반기 때부터 계속 했던 거 하기만 합시다. 근데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1세대가 양을 이제 국내 몇 주택에 되려 1주택 이 조건 충족했어야 돼. 몇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몇 가지 충족했어? 2개. 뭐 1세대 1주택. 요거는 충족했는데 뭐를 못한 거야 지금? 2년 이상 보유는 못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근데 그 보유가
단기 투기 목적이 아닌 무슨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때는 곧바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묻고 묻지 않고 거기 밑줄 보유기간 및 거주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밑줄 즉 1세대 1주택자인데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저거 뭐야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야 비과세. 그럼 아까 1주택의 예외는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야? 자 1주택의 예외는 주택수만 1주택으로 보는 거야? 따라서 비과세 받으려면 모두 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받는 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1주택은 1주택이면 주택수만 풀어준 거야. 주택수만. 2주택이면 몇 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야?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비과세 받냐 못 받냐 한 번 뭘 따야 된다고?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얘는 이미 1세대 1주택인 조건 충족했는데 매로 뭐를 못했어? 2년 이상 보유를 못했어. 근데 그게 투기 목적이 있이 없이 그러면 그냥 보유기간 거주에 묻고 묻지 않고 곧바로 뭐 해주는가? 비과세. 됐습니다. 자 1번 보죠. 1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건설 임대주택이랬죠? 임대주택을 뭐 해서 건설한 걸 내가 뭐 들어왔어? 임차 들어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여러분? 매입 임대주택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건설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뭐 했어 여러분? 건설했죠. 몇 주 전이 됐죠? 우연하게 토요일날 일찍 들어오면서 집에 일찍 와갖고 9시에 와갖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보는데 뉴스 뭐야? 와인가? 뭔가 뭐 시사 다큐멘터리 뭐 하는데 여기 송내동에 나왔더구만. 예, 그래서 청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건설하겠다. 그래서 그 뭐 천호역 근처라던데 들으신 적 본 적 있나요? 예, 그거 분야대 거기 누가 현지인들하고 막 지금 반대가 일어나갖고 막 예, 지금 농성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 뭐 중재하신 분이 가갖고 왜 반대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 임대주택 뭐야 잠깐 헷갈려. 청년 대상으로 한 뭐 건설 임대주택 반대한다. 근데 임대기간 짧더구만 그게 보니까 4년인가요? 아까 누가 보셨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 입주민들 반대. 그게 실제 청년을 위한 임대가 아니라 임대 사업자를 위한 혜택이다 그 얘기야. 그분들 얘기는.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이 4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어떤 혜택이냐면 임대사업자 있다 4년간 임대만 주다가 이 4년 지나면 뭐 하는 거야? 분양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는 분양가격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분양가 확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 들어왔던 임차인들은 어떻게 돼? 다 나가야 되는 거야. 차라리 20년, 30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인정하겠다고 그런 얘기야. 그분들 말도 맞아. 그 잠시 임대주택이 단기간에 공급 물량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임대주택 그 임대료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또 반대하는 거 나름대로 그러니까 항상 양 당사자의 일이었죠. 그럼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이게 20년, 30년 임대 주는 거면 인정하겠다는 얘기 자기네가. 근데 4년간이라는 얘기야. 4년간. 이해하셨어요? 4년간이면 이제 분양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 여기 뭐 들어왔다고 어쨌거나 임차 들어왔다고 씨. 임대주택 뭐 해갖고 건설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매입 임대주택이 아니라 뭐야? 건설 임대주택. 우리 세법은 매입 임대주택은 혜택 없어. 아니 혜택 주는데 건설 임대주택을 더 우대합니다. 왜? 임대주택은 얘는 건설한 거죠. 임대주택의 재고 공급이야 신규 공급이야? 신규 공급이지. 그럼 공급 곡선의 우하향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학교에서 배웠잖아. 수요와 공급 제일 기본적인 거. 가격의 변수가 아니라 얘는 공급 물량 자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임차 들어왔어. 그럼 세법상 각종 혜택을 많이 줘? 혜택을 주는 대신 뭐가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부여돼. 뭐? 의무적으로 최소 임대만 해야 되는 의무 임대 기간 나온다고. 예전에 5년이었다가 지금 4년을 뭐 인하가 된 것도 있나 봐. 물론 또 영구 임대주택도 있죠. 영구 임대주택은 그냥 뭐 해야 되는가? 영구 임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은 주로 공공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양을 할 수 있다고, 분양. 그럼 나는 여기 먼저 뭘 들어왔어요, 지금? 임차인 들어가니까, 임차.
임차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뭐 하겠대? 임대업자가 분양하겠대. 그래서 임차인한테 얘기해. 네가 먼저 받을래? 얘한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한다면 너한테 먼저 분양하겠다. 그래서 좀 싸게 해주면서 네가 먼저 계속 사서 살으라는 얘기죠. 그래? 그래서 내가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하는. 이래 때 비로소 이때 소유권을 산 거야, 취득한 거야. 그럼 그동안 뭘 산 거야, 우리는? 거주한 거죠, 임차. 그래서 여기는 임차 보유기간이야, 거주기간이야? 거주기간이야, 거주기간.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부터 이제 무슨 게 나오는가? 보유기간이 나오는 거야. 그럼 보유기간 충족하려면 몇 년 보여야 돼?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최소 몇 년이야? 7년이 지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5년 이미 살아갖고 내가 분양을 받았다고. 근데 이 사람한테 비과세만 또 몇 년을 보여야 된다고? 2년. 그러면 더 기니까 좋다. 네가 뭘 들어와서 건설 임대주택 뭐 들어와서 임차 들어와서 뭐 한 기간이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이기만 하면 5년 이상이기만 하면은 요 소유권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권을 묻지 않고 그냥 비과세 해주마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미 임차 들어와서 양도할 때까지 무슨 기간이?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기만 하면 2년 이상이면 다시 요걸 취득해서 양도할까지 보유권을 묻지 않고 곧바로 뭐 해주겠다고?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는 주구장창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세법을 알려면 정확히 알아라. 아예 모르면 모르는 게 나아. 그러면 다른 소리는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뭐?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죠. 강제적.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하고 있는데 뭘 당한 거야 지금은? 수용당했다는 얘기야. 아직 2년을 보유하지 못했는데도. 그러면 이때 수용당한 1세대 1주택이면 설사 2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어도 그냥 곧바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때 수용을 할 때 전부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 수용했어요. 일부. 그럼 남아있는 무슨 부분? 잔존 부분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5년 이내에.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봤더니 세 번째 네 번째를 묶으라 그랬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세대 전원 출국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1년 내내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설명 못해. 반드시 기본 개념 잡아주셔야 돼요. 세대 전원 출국. 근데 3번은 사유가 뭐고 여러분? 해외 이주. 요게 사유야 여러분. 4번은 뭐죠? 1년 이상. 이게 중요해.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그러니까 나가면 몇 년 이상 버텨야 된다는 얘기야. 1년 이상. 취약이나 뭐로 인해서 근무상 형편으로. 그래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이때는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비과세 해줄게 그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출국할 때까지 양도를 못하고 출국하기 전에 양도를 못하고 출국 후에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그 얘기야. 뭐?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를 했대. 아, 나 빨리 지금 해외 지점으로 발령해서 빨리 내놨는데 이게 안 팔려. 금매도 안 팔려. 이해하셨죠? 아니 나 해외 지점으로 발령 받아갖고 외국으로 나가야 돼. 나가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뭘로 떼어놨는데 금매로도 떼어놨다고. 금매로도 또 올렸는데 팔리더라 안 팔리더라. 안 팔리더라냐. 그렇다고 안 나갈 수는 없잖아. 인사부에서 나가라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나간 거죠. 그래서 나간 다음에 양도라는 거야. 또는 나는 이민을 가려고 내놨는데 이게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근데 이미 나는 외무부에 해외 이주 이미 가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여러분 이미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럼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무부 가서 여러분 이주 신고해야 돼. 해외 이주 신고. 나 이민 가겠소라고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외무부에서 확인서를 끊어줘. 그럼 기본적으로 몇 년 이내에 나가야 되냐? 1년 이내에 나가줘야 돼. 신고했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미 가기 전에 나가 이걸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놨단 말이야. 나 이민 가느라고. 그래서 이미 가기서 팔아서 팔렸어. 그러면 그 팔린 게 1세대 1주택이면 보증금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비과세. 근데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렇다고 난 나가야 되고 안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나간 다음에 양도 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네. 출국 후 양도. 그럼 문제는 뭐냐? 출국 후 양도가 되면 이 사람은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로 바뀌어 신분이. 이미 가느라고 출국했다고 그럼 이 사람 뭐로 바뀐다고? 비거주자야, 비거주자. 그럼 제가 아까 뭐랬죠? 그러면 비과세는 누가만 받는다 그랬죠? 거주자만 받는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는 출국 후 양도가 뭐로 바뀌어버렸다고? 비거주자.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 사람은 안 판 게 아니라 못 팔 수도 있다는 얘기야. 못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내가 원한 시세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떠나고자 급매도까지 했는데도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로 바뀌어버렸어? 출국 후 양도니까 비거주자. 그럼 원래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런데 안 팔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을 한 번 주겠다는 얘기야. 몇 년? 2년 줄게, 2년. 몇 년? 2년 이내 팔면은 2년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양도를 하면은 이때는 네가 양도 당시 무슨 상태지만 비거주자지만 그냥 거주자로서 양도한 걸로 봐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몇 년 시간 준다고요? 2년. 자, 요거를 최근 3년으로 바꿨죠. 3년. 그리고 맞았게 틀렸게 모르겠다.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양가로 5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얘는 대전제 조건이 뭐냐면 1년 이상 거주죠. 1년 이상 거주. 밑줄. 대전제 조건 1년 이상 거주. 누구를 말한다? 실수요자. 근데 사유는 몇 가지야?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야. 예, 묶어. 1, 2, 3, 4. 법정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뭐 없다 그랬죠? 법정 사유 1, 2, 3, 4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사업상 형편. 꼭 기억해 두시죠. 사업상 형편. 자,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여기는 뭐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죠. 예, 이때는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가 묻고 묻지 않고 최소한 몇 년 살았어야 돼, 그 대신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이걸 최근에 6개월 거주로도 바꿨어. 6개월 거주. 자, 요 정도에서 여러분 비과세 마무리 짓시다. 자, 그리고 오늘 나간 프린트 빨리 확인합시다. 아, 오늘 양도 또 취득 시간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자, 5번. 아, 4번이죠? 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다. 틀린 것은 몇 번이죠? 3번. 자, 3번은 뭐죠, 여러분? 미등 양도죠? 그럼 비과세 제외 대상이죠? 예. 맞는 말이죠? 예. 틀린 건 뭐냐고? 4번이죠, 4번. 밑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해서 비과세를 안 해줘? 해준다니까? 비과세 해주는데 다만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될 뿐이 비과세 안 해주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네, 다음 몇 번? 4번. 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보는 경우다. 틀린 것은 자, 국내와 국외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가 어디 걸 양도했대? 국내. 그럼 국내 1주택자니까 인정받을 수 있죠? 예. 2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 각각 한 개소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이 된다. 어떤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나 뭐 양도를 했어? 일반 주택인데 여기는 뭘 양도했어? 상속받은 주택. 밑줄. 예, 밑줄 2주택이죠.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는 여러분 뭐 3번은 뭐죠? 혼인. 예.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여러분? 예.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서는 일반 주택, 지방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자, 해소된 날부터 몇 년에서 여기는 3년이랬죠. 자, 그 다음에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자, 밑줄 어떤 주택? 2년 이상 거전 주택 다 비과세대 1주택인 거죠. 자, 6번. 다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중 밑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별표에서 2개짜리죠. 1번 무슨 주택? 건설임대주택 취득해서 어떤 날부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무슨 기간이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대상 맞죠? 해당 사항. 2번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뭘 당했대? 협의 매수나 수용을 해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거 역시 대상 맞죠?
3번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했다. 단 출국부터 몇 주택, 출국 현재 몇 주택이고 1주택 그리고 출국부터 몇 년이네? 2년인데 하나 맞는 말이죠. 자 4번 똑같네.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걸필한 취하나 근무 상태로 세대 전원 출국 단 출국 현재 1주택 출국부터 2년의 양도. 예. 3번과 4번 묶으랬죠? 예. 5번 1년 이상 거주 밑줄 그런데 뭐야? 사업상 형편이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없네요. 5번이네요. 답은. 7번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죠. 7번이 1세대 1주택 전형적인 형태. 그래서 종합 문제죠. 1세대 1주택. 이것저것 묻는 거죠. 1번 주택이란 요거 7번 별표 3개짜리죠. 이것도. 주택이나 허가 여부나 공보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서 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공보상. 그렇죠. 이거 주택이란 의, 정의죠. 2017년 작년 개정상이죠. 2번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이때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순서 밑줄에 따라 주택을 양도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2번 틀렸죠. 1번이 맞네? 예, 그럼 1번이 답이네 뭐. 자, 그래서 보유기간이 가장 긴 순서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죠. 3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무슨 요건 충족했네? 비과세. 근데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이네. 따라서 양도차 전액 비과세? 아니죠. 안분 계산한 부분이 바로 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작년 기출문제죠. 자, 4번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무허가 주택 밑줄. 무허가 주택이니까 건축법상 건축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러니까 얘는 미등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무허가 주택은 미등 양도가 아니랬어. 걔를 무허가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했다.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비과세 적용한다죠. 5번 증여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 국내 각각 한 개 소유는 1세대가 일반 주택 양도했다. 1세대 1주택 본다. 맞았죠? 맞았나 5번? 틀렸나? 그럼 왜 틀렸어? 맞았나? 예. 그럼 아까 1번도 맞았잖아. 아이씨. 그럼 1번이 응? 1번도 맞았다며 아까. 근데 5번도 지금 맞았다 그러면 두 개가 맞는 거잖아. 그 5번은 맞았다는 거 틀렸다고? 틀렸죠. 왜 틀렸냐고 그래서. 그렇죠.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 상속만 인정한다 그랬죠. 상속만. 아는 지금이나 그래야지. 고사장 가서 끝난 다음에 OMR 카드 답 제출한다. 가답 맞출 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틀려라. 지금 틀리고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실전에서만 뭐 하면 돼?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지막 지금 틀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